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불편한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에 우리가 주민협의회에서 분과위를 구성하고 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수 주민협의회의 가장 큰 것은 사심없이 정직하게 진짜 문제될 거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오고 앞으로 생길 일들을 예측해서 그것만은 꼭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가니까 힘을 실어주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 그게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할 일이고 주민자치회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이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서 원로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을 찾고 들어올 수 있게 원로분들이 더 여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요 현안 문제를 바로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주민협의회에서 분과위를 구성하고 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개 국가는 이미 진행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까지 지금 나오고 진행 중에 있어요. 나머지 국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회의를 할 때는 결전시화라고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준수하게 즐겁게 회의도 즐겁게 결과물도 도출해내면서 전원이 참여해서 저같이 빈방수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고 저같이 이제 전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평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버려지는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한마디가 이상한 얘기 했더라도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까지 들어보고 넘어가야 이분의 의견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이분을 또 이해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다 같이 가는 길이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죠.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민자치회는 기존부와 뭐가 다른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뭐가 다른지 요것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주민자치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역할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회 기본적으로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입니다. 이론적으로 좀 50명, 25명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 임실이나 이런 지역들은 보통 25명 이내로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정 방식은 그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공개 추첨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 선정 기준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선정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맞게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여러 가지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로 선정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위원 구성 비율을 보면 서울 같은 데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 비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정을 하잖아요. 작년에 같은 경우 모르는 사이에 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막 돼버리고 주민들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원 구성 비율은 40대 이하 15% 서울 사례입니다. 그리고 특정 성 그러니까 남녀 성별에 대한 60%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물리적 제한을 더 놨어요. 물론 조례를 정할 때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은 무조건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촉을 읍면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니까 성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성수면장님이 위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시군구 구청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거 법도 다르고, 그리고 권한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및 통행정, 우리 같은 면행정협의기관이고, 그러니까 성수면장을 자문하는 기구이면서 우리 성수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예요. 자,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 권한이 있습니다. 세금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세를 갖다 쓴 사례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없는 주민자치회 권한이 지금 가장 큰 것은 주민자치계획 수립 권한이 있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참여 예산이나 주민세 이런 것들을 사업의 선정에 권한이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 위수탁 및 행정사무 협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아까 위촉을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 면장의 자문 역할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예를 들어 임실 같은 경우는 임실 군수가 시전처장이 위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치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되고 우리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크게 뭐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아리 활동, 우리 지금 성수로 보면요, 동아리 활동을 관리하고 그거를 안배해주고 관리하는 역할인데,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 그거를 행정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대부분 초창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예산을 교육비 쪽으로 많이 투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선정되고 역량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그 단계별로 또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환하기 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구법의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권한을 다 행위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지금 약 3,000여 개의 시군구에서 약 1,500개 정도, 50% 정도가 지금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어차피 법이 있으니 빨리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먼저 하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 임실에 12개 읍면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먼저 할 수 있는 데가 먼저 준비된다가 먼저 하면 됩니다. 해당 읍면에서. 그리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는 뭐 총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모임 개념을 하니까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는 연 1회가 있는데요. 이때 총회 때 각 분과, 예를 들어 주민협의회에서 나와 있는 아까 그런 분과 같이 분과에서 각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그 총회 때 예를 들어 각 분과에서 올린 안건을 하나씩, 예를 들어 3개 분과면 3개, 5개면 5개 분과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이번에 우리 2가지만 할 건데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안 된 거는 또 보완해서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창기 때 보통 약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보통 형성이 돼요. 대부분 처음 생긴 데들은 이제 교육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어떤 화합하고 이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고요. 보통 이제 자치회 전환이 되고 나서 1년 차 정도 됐을 때 시범사업을 하나 할 수 있게 좀 해보고, 왜냐면 이 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처음 계획부터 수립해서 레포트도 그 정도 수위가 나와야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고 그 뒤에 후치부까지 다 해서 행정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맞았을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정에 있는 예산을 또 해야 되니까 거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과 구성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내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안 됐을 경우 어떡하냐, 내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아직도 자치 전환을 3년이나 됐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분과 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보통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분과가 구성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분과에 우리가 이제 전체 주민자치회 위원이 있고 분과의 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분과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위원끼리. 근데 이건 자치회 위원이지 분과 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안배하고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분과위를 만든 상태에서 분과위원 활동은 주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공정하게 이제 우리 공개적으로 해서 추첨해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추첨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과위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리드를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할 뿐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근데 단지 이제 그 분과위원 이제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위원이면서 분과위원님 분들은 여러 가지 권한들이 더 있죠.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 자치회 위원이 아니어도 분과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원 체계를 뭐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는 뭐 동아리 활동이 나온 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하는데, 이제 자치구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센터 등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 지원관을 한 명 파견해 줬어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실장을 하나 뒀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나가는 직원 2명을 경기도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거기 뭘 조사해라. 그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뭘 원하는지를 조사해주라. 그런 것도 잘 안 될 경우는 그 자리에 가서 그날 아젠다를 정해서 다음 회차를 정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도는 2명을 배치해준다. 공무원 지원관 1명, 그리고 계약직 실장 1명.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민자치협의회를 지원을 해주고, 대부분 가면 경기도 같은 데는 아예 거의 레벨 같은 수준에서 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런데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앞서 나가고 뭐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동아리 수준, 아직도 축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다른 게 또 잘하는 데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요 부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한 내용이고 하는데, 마을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 보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을에서 함께 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호덕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는 함께 살아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육 목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고, 학교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작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공부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학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끼리 또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걸 접근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최소한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이 거류민, 하층민, 2급 시민, 수동적인 시민, 적극적인 시민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최소한 최상위층인 적극적인 시민이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면 우리 지역 문제를 많이 지금보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만 해도 나만 있고 너만 있지 우리가 없잖아요. 다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적극적인 시민이 돼서 이런 민주사회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데요. 다시 마을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하자. 지금 우리가 성수면에서 민주주의를 하고자 주민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가? 우리부터도 과연 그 민주주의에 맞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까이 있는 홍명현 씨가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풀뿌리 운동 관점에서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수단도 공동체적이라고 합니다. 이후 풀뿌리 운동, 새로운 공무원 포도바 2017 과정이 민주적이 한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상과 함께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궁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발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부터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그게 설사 주민협의회라고 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이익만 챙기는 집단이 됐죠. 물론 물질적인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상적인 이익을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것도 그것도 또 다른 발전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은 더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가야 되는 길이고,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몇 번씩이라도 반복해서 그런 것을 나한테 물어보고 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지속하려면 민주적으로 사업의 결과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였는데 즐거운 자리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뭔가 있어야 이 자리에 모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뭘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지속 가능하게 주민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앞에 제가 다른 데 가서 컨설팅 할 때도 자랑했던 우리 성수 주민협의회의 가장 큰 것은 사심없이 정직하게 진짜 문제될 거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가져오고 앞으로 생길 일들을 예측해서 그것만 꼭 손을 대야 되겠다 이렇게 가니까 저도 거기에 감동받아서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라면 한 명씩 더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로 인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권한들이나 권리 그리고 우리가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전에 많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결과물을 돌출해내서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지. 중요한 건 재밌어야 돼요. 과정부터. 그러지 않으면 다 도망갑니다.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재미없는 일에 나와가지고 이런 회의를 뭐하러 해?
그리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한다고 되겠어? 행정에서도 안 넣어주는데 내가 한다고 되겠어? 다 이렇게 돼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미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안 되면 술이라도 마시고 얘기를 하더라도 재미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걸 하지 않으면 거의 다 실패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있어도 안 하게 됩니다. 재미와 의미가 있으면 더 좋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주민자치조례 제정을 위해서 그 임실군 의회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치조례 제정 공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향은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고 조만간에 그 진행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자치조례가 만들어져야 아까 앞에 선행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2차 연도에 하면 이제 보통 주민자치 신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각자 단계에서 아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체가 참여해서 아까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하는 과정이니 좀 불편하고 번거롭고 이미 내가 알고 있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진짜 풀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1차 연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분과 구성이나 자치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성수주민협의회는 분과를 임시로 지금 3개 만들었어요. 이제 예비 분과로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금방 우리가 아까 신규 구성, 운영계획 수립, 분과 구성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죠. 왜? 다 해놨으니까. 설사 여기 있는 분들이 자치회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공유해주고 자치위원회 예를 들어 자치회의 회장이 예를 들어 우리 황종현 씨가 됐다 투표를 해서 그래서 되면 그분한테 그 자료를 또 다 넘겨줘서 그분이 할 수 있게 하고 그쯤에 자치위원으로도 선정되신 분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안 되신 분들 나 막 다 공부도 해놓고 다 했어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자치회 위원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럼 저는 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면 되고 그 내용을 서포트를 해드리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분과 구성, 그 다음에 주민총회, 총회는 뭐 임시총회도 있고 정기총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회에서 자치회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치계획 수립 준비해가지고 보통 이제 보통 이걸 2년 차에는 좀 힘들고요. 한 3년 차 되면 조금 아까 우리가 주민협의회에서 다뤘던 사업들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넣고 군회로 해서 안 되면 도에 넣고 도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넣으면 돼요. 우리가 주민자치분권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모여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 국가에 2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3명 정도는 갖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서 원로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을 잡고 들어올 수 있게 원로분들이 더 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이해해줘야 그분들이 한 걸음씩 들어올 수 있다. 네. 내 얘기만 하면 아무도 안 와요. 왜? 그 사람들도 잘났거든요. 공부도 더 하고 경험도 더 많아요. 근데 내 얘기 옛날 북닥다리 얘기인 거예요, 다들. 그런 얘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부터도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3년 초, 4년 초 이렇게 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주민협의회에서 그동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회가 완벽하게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민협의회가 계속 가면서 그 자치회의 회장이 누가 됐든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위원을 서서히 빠져주면서 거기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빠지시면 되고 두 개가 존립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또 양분될 수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고 빠져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 그게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할 일이고 주민자치회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이 이런 생각들을 반영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